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저는 2019년 9월 3일부터 약 일주일 동안 독일 베를린에 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세계 4대 가전박람회 중 하나인 IFA에 참석하기 위해서예요. 사실 원래 IFA는 가전제품 위주로 전시를 하기 때문에 보통 스마트폰은 신제품이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 LG전자에서 기존의 V50의 후속작인 V50S 띵큐를 발표를 했어요. 저는 좀 부족하지만 인플루언서 자격으로 제품을 미리 보고 쓸 수 있는 시간을 좀 얻었고,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기존의 V50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상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영상에서는 약간 차이점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V50나 V50S에서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듀얼 스크린의 기능은 제가 따로 영상 링크를 해놓을 테니까 그 영상에서 먼저 확인을 하고 이 영상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V50S는요 5G를 지원하는 국내용 모델이고요, G8X라고 하는 제품은 4G를 지원하는 해외용 제품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기존의 V50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힌지가 0도, 105도, 180도 이 세 가지 각도에서만 고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 고정력도 약해가지고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흔들면 옆으로 이렇게 막 떨어지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V50S는 360도 모든 각도에서 정지가 되고 스탠드 기능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하는 각도로 거치할 때 훨씬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힌지의 두께가 더 얇아져가지고 전작보다 디자인이 훨씬 더 완성도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쉬웠다는 게 이 힌지 문제였다면,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이 외부 스크린이에요. 지금 V50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외부 스크린이 없이 LED 알람을 통해 가지고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오거나 알림이 뜰 때 깜빡거리는 색깔과 깜빡임으로만 어떤 내용인지 대충 짐작만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V50S 같은 경우에는 2.1인치의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돼 가지고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이제 항상 화면이 켜져 있는 AOD 기능을 지원하지 않고 터치를 해가지고 볼 수도 없어요. 그 대신에 전원 버튼이나 구글 어시스턴트 버튼을 누르면 10초 동안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고, 알림이 오면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왠지 외부 스크린이 들어가고 이렇게 힌지도 좀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무게가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무게는 더 줄어들고 두께도 더 얇아졌습니다. 사실 이게 가능한 이유 중 가장 큰 거는 연결 방식이 기존하고 달라서 그래요. 기존에는 포고핀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듀얼 스크린하고 제품하고 전력을 공급할 때는 유선으로 공급하고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는 무선으로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선 모듈이 필요해 가지고 두께가 무거웠던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USB-C 포트를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도 유선으로 전달하고 전력도 유선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무선으로 전달하는 것보다 배터리 효율도 한 10% 정도 증가했고요. 근데 다만 좀 아쉬운 거는 V50에 원래 있는 밑에 USB-C 케이블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케이블을 이용하거나 무선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외부의 듀얼 스크린 재질이 좀 바뀌었어요. 전에는 이렇게 얼굴을 좀 비춰봤을 때 좀 어두운 거울 느낌이었다면 이젠 진짜 완전 거울처럼 변했습니다. 거의 뭐 이빨에 껴있는 고춧가루까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선명하게 보여요. 그리고 기존의 케이스 뒷면에도 기존에는 좀 지문 같은 것도 좀 묻고 되게 저렴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엠보가 적용돼가지고 훨씬 스크래치도 덜 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요. 원래는 이 V50를 이렇게 스크린을 펼쳐놓고 바닥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무게 중심이 맞지 않아가지고 좀 덜렁덜렁한 기능이 있었습니다. 제 지인들하고 막 장난으로 얘기했을 땐 이걸 이제 지진 감지 기능이라고 하는데, 주변이 떨리면 제품이 막 이렇게 떨려가지고 되게 사용하기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V50S는 USB-C 타입도 옮겨지고 무게 중심이 더 잘 맞아가지고 책상 위에 듀얼 스크린을 펼쳐놓은 채로 이렇게 올려놔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은 되게 좋아졌어요. 이제 뭐 지진 감지 기능이 삭제됐다 이런 건 진작에 삭제됐었어야죠. 그리고 뭐 자주 쓸 기능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듀얼 스크린을 이렇게 세워놓고 쓸 때 노크온 기능이 작동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기존의 V50는 노크온 기능이 작동되지 않았어요. 근데 V50S는 노크온 기능이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V50를 사용하고 계시면은 V50S용 2세대 듀얼 스크린이 V50에도 호환이 될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테스트용 제품만 좀 만져보긴 했지만 어쨌든 제가 해보니까 호환이 되지 않았어요. 케이스 안에 들어가긴 하는데 듀얼 스크린이 작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작동되게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해줄 가능성은 없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뭐 해줄 수는 있지만, 일단 V50S하고 V50하고 버튼의 위치가 조금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나오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듀얼 스크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고, 이제 본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건 성능이에요. 기존에도 스냅드래곤 855가 적용돼가지고 성능은 그렇게 부족할 게 없었는데, 이번엔 램이 더 늘어나고 저장 공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개수가 좀 줄었습니다. 기존의 V50는 전면에 2개, 후면에 3개 이렇게 해가지고 카메라가 총 5개였죠. 근데 이번에는 전면에서 카메라가 하나가 줄어서 전면에 하나, 후면에서 카메라가 하나가 줄어서 후면에 2개, 이렇게 해서 카메라가 총 3개가 들어갑니다. 카메라가 줄어서 좀 섭섭한데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만 더 얘기를 들어보세요. 전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2개가 있었지만 화소가 800만화소, 500만화소였는데 이번에는 전면에 있는 카메라가 무려 3000만화소입니다. 사진을 찍을 때 엄청 고화질로 찍을 수 있어요. 기존의 전면 카메라에서는 FHD 촬영밖에 안 됐는데 이제 전면 카메라에서도 4K 촬영이 가능합니다. 물론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10분이라는 제한 시간이 있고 60프레임 촬영이 안 된다는 건 아쉽지만, 근데 기존에는 FHD밖에 안 되는데 4K를 지원한다는 점은 되게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기존에는 광각 카메라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조리개 값이 f1.9에 78도로 광각 카메라는 아니에요. 그러면 후면 카메라는 3개에서 2개로 줄었다고 하는데, 멀리 있는 거를 이렇게 당겨가지고 볼 수 있는 망원 카메라 기능이 삭제됐습니다. 그 대신에 광각 카메라가 기존에는 107도까지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제는 136도로 훨씬 더 넓어졌어요. 이게 넓어지면 풍경 사진을 정말 시원시원하게 찍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업그레이드 된 게 있는데, 바로 스테디캠이라고 해서 손떨림 보정 기능이 훨씬 더 강화가 됐어요. 대부분의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손떨림 보정은요, OIS라고 해가지고 하드웨어적으로 하는 게 있고 EIS라고 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는 게 있었는데, 이 V50에는 EIS 방식이 들어가거든요. 화각을 되게 넓게 찍어가지고 조금씩 합성해가지고 화각이 이렇게 좁아지는 대신에 손떨림을 보정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화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욱더 손떨림 보정 기능이 강하게 들어가는데, 기존의 V50 같은 경우에는 광각이라고 해봐야 107도였는데 지금은 광각이라고 하면 136도란 말이에요. 그래도 훨씬 더 손떨림 보정이 기존에 비교했을 때 강하게 들어갑니다. 물론 EIS 방식 특성상 야간에 찍었을 때는 좋은 결과물을 얻어내긴 힘들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영상은 주간에 찍지 않을까요? 기존의 V50 뒤에 보면 지문인식 버튼이 있었어요. 근데 V50S에는 이 지문인식 버튼이 사라지고 스크린 지문인식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여기는 듀얼 스크린을 뒤로 보내게 되면 지문인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스크린을 이렇게 뒤로 보내도 디스플레이 지문인식이 가능하다는 거. 단 이거는 이제 초음파 기능을 이용한 게 아니라 광학식을 이용한 방식인데, 몇몇 광학식 제품들은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 이렇게 터치를 하게 되면 지문인식이 안 되는데, LG 같은 경우에는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도 이렇게 눌렀을 때 지문인식이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노크온 기능을 좀 응용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닐까 싶은데, 그리고 이거 되게 호불호 많이 나왔던 기능인데 붐박스 기능이 삭제가 됐어요. 붐박스 기능이라 그러면 안에 있는 하드웨어적으로 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소리가 울려서 소리가 더 크게 들을 수 있고, 밑에 어떤 물체 위에다 올려놓으면 소리가 이렇게 웅장해지는 그런 기능인데, 이 기능이 좋아 보이는데 문제는 온오프가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켜져 있는 상태라 만약에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하게 되면 손에 그 진동이 그대로 오는 것 때문에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LG전자에서 드디어 붐박스 기능을 삭제를 해서 동영상을 많이 보시거나 게임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최적화를 시킨 것 같습니다. 사실 V50나 V50S 같이 이렇게 듀얼 스크린을 쓰는 제품들은 게임패드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게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진동이 손으로 안 와야 되거든요. 저는 V50S라는 그 특성상 붐박스 기능 삭제한 건 되게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스테레오 스피커가 이제 적용이 됐는데, 보통 스테레오 스피커라 그러면 상단에 있는 수화부 리시버에서 소리가 나오고 아래쪽에 스피커에 소리가 나오는데, 이 두 개가 밸런스가 안 맞을 때가 많아요. 수화부 스피커는 보통 0.7W, 밑에 있는 스피커는 1.2W 이래가지고 밸런스가 안 맞을 때 많은데, 얘는 1.2W, 1.2W로 밸런스를 좀 많이 맞췄더라고요. 음질에 대해서는 스마트폰 스피커니까 그렇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어쨌든 밸런스는 좀 맞게 나온 점은 반가운 점이에요. 여기까지가 하드웨어에 대한 개선 사항이었다면 이제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개선 사항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거는 동영상 ASMR 녹음이에요. 이 기능은 동영상 촬영을 할 때 버튼을 한번 눌러주는 것만으로 주변의 소리를 수음해가지고 한 10dB 조금 소리를 증폭시켜주는 기능이에요. 다만 소리가 커지는 만큼 주변에 있는 원치 않은 소리들도 같이 커지기 때문에 조용한 환경에서 녹음을 할 때는 괜찮을 수도 있지만 조금 주변 소음이 있는 상황에서는 쓰기 힘들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웹서핑을 할 때 두 가지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하나는 웨일 브라우저, 네이버 브라우저, 크롬 브라우저 이 세 개에서만 지원을 하는 건데 듀얼 스크린 메뉴를 누른 다음에 스크린 확장이라는 기능을 실행시키면 이제 한 화면이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 나오는 기능이고요. 웹툰을 보거나 웹 기반의 문서 편집을 할 때 엑셀 같은 거 볼 때 두 개의 듀얼 스크린에 하나의 엑셀 파일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스크린 확장 기능이라는 게 이렇게 가능한 이유가 듀얼 스크린하고 원래 있는 스크린하고 디스플레이가 완전히 동일한 패널을 쓰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기존에는 듀얼 스크린에 있는 디스플레이의 크기가 조금 더 작았어요. 그리고 해상도도 조금 더 낮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스마트폰에 있는 해상도와 패널의 크기 PPI하고 듀얼 스크린에 들어가 있는 화면의 크기와 해상도와 PPI가 완전히 동일한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플을 두 개의 화면에서 이렇게 쪼개가지고 나눠서 띄워도 좀 어색함이 덜한 거예요.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원래 V50 같은 경우에는 WQHD 플러스를 지원했는데 이제는 그거보다 한 단계 낮은 FHD 플러스를 지원한다는 거는 조금 아쉬워요. 해상도에 있어서는 좀 다운그레이드 됐네요. 그리고 이건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에서 지원하는 기능인데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검색을 할 때 문제가 어떤 버튼을 누르면 팝업 창이 뜨는데 팝업 창이 뜨면 기존에 있는 창을 이렇게 덮어버리잖아요. 기존에 있는 창 그대로 유지한 채 새로 뜨는 팝업 창을 그 옆에 있는 듀얼 스크린에 뜨게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쇼핑을 할 때 가격 비교를 할 때 이렇게 쓰면 유용하고요. 그리고 이 듀얼 스크린을 쓰시는 분들이 정말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게임을 하면서 동영상을 보는 거예요. 게임하면서 동영상 볼 때 기존에 되게 불편한 게 뭐였냐면요, 볼륨 조정이 각각 안 됐다는 거예요. 게임 동영상만 줄이고 싶고 동영상은 큰 소리로 듣고 싶은데 볼륨을 줄이면 전체적으로 소리가 줄어들어 버리고 볼륨을 올리면 전체적으로 늘어나니까 이거 되게 불편했는데 이번에 V50S에서 소프트웨어 개선 사항 중에 개별 볼륨 조정이 있습니다. 자동 사냥을 하면서 넷플릭스를 보고 있다면 게임 소리는 최소로 하고 넷플릭스 볼륨은 최대로 하고 이렇게 하시면 넷플릭스를 보면서 자동 사냥을 통해 게임 레벨업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그리고 원래 V50T도 게임용으로 정말 괜찮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이번 V50S에는 진짜 기가 막힌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게임 패드 커스터마이징 기능이에요. 원래 브롤스타즈라든지 배틀그라운드라든지 리니지라든지 이런 유명한 게임들은 LG전자하고 제휴를 맺어가지고 전용 게임 패드가 있었어요. 전용 게임 패드를 지원하지 않는 몇몇 게임들은 이제 LG 기본 패드를 이용해가지고 호환성은 좀 떨어지지만 어떻게든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게임 패드를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있어요. 화면 좌표값을 기억해가지고 이렇게 매핑하는 방식인데 이 매핑의 자유도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버튼도 추가하고 크기도 변경하고 버튼 위치도 변경하고 어느 위치에 매핑할 건지를 정해가지고 작동을 하게 되면 이게 진짜 매핑이 꽤 잘 돼요. 제가 모든 게임이나 이런 거에서 테스트는 못했지만 좌표값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호환성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원래 V50T가 아쉬웠던 점이 이렇게 스크린을 기울인 채로 이렇게 게임을 하게 되면 게임을 좀만 하다 보면 화면이 이렇게 덮이고 이렇게 앞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이런 문제도 없어졌죠. 게임패드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하죠. 붐박스 기능도 없어졌죠. 진짜 게임 머신으로 제대로 된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V50S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낀 점은 기존의 V50 때 아쉬웠던 점들이 진짜 대거 개선이 됐습니다. 근데 다만 기존의 V50에 없었던 좀 아쉬운 문제들이 추가로 생기긴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해상도가 다운그레이드 됐다든지 아니면 듀얼 케이스를 꽂게 되면 충전을 할 때 별도의 케이블을 이용해야 된다든지 전면에 있는 광각 카메라, 후면에 있는 마운 카메라가 삭제됐다든지 그런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인데 기존에 있었던 단점들이 워낙 많이 개선이 됐고 이 단점에 비해서 장점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저는 V50S가 V50보다 훨씬 더 상품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LG전자가 이 2세대 듀얼 스크린을 V50에도 호환되게끔 만들어줬으면 원하시는 분들은 따로 사가지고 쓰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된다는 점은 좀 아쉽네요. 그래서 V50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 아쉬운 점이 많으시죠. 그래도
V50S에 들어가는 이런 소프트웨어적 업데이트를 V50에도 적용을 해준다고 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이번 V50S에서는 듀얼 스크린 공급이 좀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고요. 출고가라든지 5G에 대한 지원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긴 하네요. 어쨌든 요즘 5G가 지원이 좀 많이 되는 편이니까요. 영상이 괜찮았으면 좋아요하고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더 괜찮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독일 베를린에서 테크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